잡았다, 막판에 모른다, 또 뭐 스윙 스테이트 6개 주의 상황이 바뀐다, 뭐 온갖 이야기가 있지만은 사전 투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편 투표하고 4천만 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2016년보다 트럼프가 확실히 그때 비교하면 약해졌어요. 그런데 힐러리는 그때 너무 힐러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민주당에서도 샌더스 지지층은 일부는 한 10분의 1은 트럼프를 찍었다더라고요. 그 정도로 힐러리에 대한 반감이 높았는데 기득권으로서 오바마는 그 바이든은 색채는 없고 무색무취하고 뭐 좀 희발이는 없지만 어쨌거나 가만히 보면 뭐 크게 거부감이 없는 민주당 지지자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은 그때보다는 좀 힐러리보다 낫고 또 이 사전 투표의 효과가 좀 있고 우편 투표 포함해서 그리고 트럼프는 확연하게 그때보다는 조금 약해졌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좀 역전이 어렵다. 이전에서 그 예상을 깨고 트럼프가 된 데는 싸이 트럼프가 그 결정적이었다. 영어 발음 좋으시네. 싸이라고. 이게 트럼프를 지지하나 자기 속내를 이렇게 여론조사에 이렇게 드러내지 않았던 유권자층이 제법 이렇게 존재했기 때문에 그것이 뒤집을 수가 있었다. 물론 미국 선거제도의 어떤 그것도 혜택을 본 거지만, 근데 이번에 보면은 그런 부동층이면 뭐 8% 정도로 전에보다 반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고, 금방 이야기한 대로 그때 그 힐러리에 대한 뭐 이렇게 극단적인 비호감층들이 많았고, 거기에 비해서 바이든 같은 경우는 백인 중산층에도 상당히 이렇게 무난한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지난 상황하고는 다르다. 뭐 전부 다 지난번 또 힐러리가 앞서다가 뒤에 뒤집어졌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가장 큰 게 또 한편은 코로나, 우리 총선도 뭐 사실 코로나 선거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대선도 코로나 그에 대응에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 그레이 리볼트라고, 이게 노인층이 반란, 이게 백인 이 노인층들이 트럼프의 어떤 지지층들이었는데, 이거 대통령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사람이 이런 국가적 위기를 갖다가 저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대처하는 걸 보고 전부 다 이게 돌아섰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 4년 전하고는 상황이 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어떤 여론조사 전문가는 더 나아가서 랜드 슬라이드라고 표현하는 어떤 압승의 여지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뭐 바이든이 승리할 거라고 보고요. 그 징후가 점점 더濃해지고 있다. 뭐 지금 드러나는 형태로 보면 일종의 미국 국민들의 분노의 폭발. 그건 아까 우리 한정수 소장 말씀하신 대로 사상 최대의 사전투표 행렬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적정분열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내의 주지사들, 공화당 내의 그러니까 여러 상하원 후보들이 지금 트럼프를 디스하고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 농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원인은 뭐 때문에 갖고 왔느냐? 결국은 트럼프가 지금 사실은 원래 지난 2016년도 힐러리 클린턴을 꺾은 이유 중에 하나는 상당히 기존의 정치에 때묻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됐으면 됐지 덜하진 않다고 아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뉴욕타임스를 비롯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게 지금 트럼프의 세금 문제잖아요. 그거 지금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 이런 사람 나중에 끝나고 나면 감방 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대통령직 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재산 이득을 취한 것도 지금 계속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기 또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고위공직 뭐 임명한 거, 그런 것도 거짓말한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쪽팔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4년 전 선거에 비해서 숨어있는 보수 표가라는 게 분명히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는 없을 겁니다. 지금 드러나는 여론조사에 아마 대부분 보수층 지지표는 다 반영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거 보건대 선거라는 거는 전략
전략적인 대결인데 전략적인 대결에서 결국 어느 진영이 어떤 패를 어떤 전략적 카드를 더 많이 갖고 있느냐가 막판에 승부를 짓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패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 지금 차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만큼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우위의 패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결국 무슨 이야기가 하면은 그래 어떻게 이런 미국의 민주주의인데 소위 민주주의 논쟁으로 가면은 바이든이 이기겠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요. 최근 상황하다시피 지난번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했던 무기 전시 있었고 그 전에 이제 우리 해수부 공무원 비격 사건 후유증이 아직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선거 결과가 또 어떤 그 미국의 선거 결과가 남북 관계 혹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세계를 감안해서 한 마디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면은 되게 마무리하겠네요. 여기 트럼프 김정으로 이어지는 이 구도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선거 전에 종전 선언하고 전시 작전권 두 가지를 얻어내려고 이 정부가 굉장히 미국에 로비를 했고 거기에 이제 뭐 옥토버 서프라이즈도 하려 했지만 다 좌절이 됐죠. 그래서 어쨌든 한국이나 북한이 미국 선거나 이런 부분에서 영향이 없어졌고 북한은 일단 제가 볼 때는 미국 선거에 발을 빼고 바이든이 됐을 때 대비한 도발 강도를 조절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바이든이 되면 바로 도발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 그러면 오히려 단기간은 불안해지겠네요. SLB는 쏘겠죠. 쏜 다음에 합의에 들어가려고 합의를 유도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뭐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으로 민주당 정책으로 복귀하느냐 아니면 또 다 북한에 대한 강경으로 놓느냐 뭐 이런 부분인데 바이든이 트럼프처럼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그 과거 바이든이 승리할 경우 과거 오바마 행정부처럼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바이든도 그것이 실패한 전략이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뭐 지금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그 북한 비핵화에 두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정책의 변화는 가능성이 있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기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바보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본인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정권 교체 기간 중에 뭔가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 뭐 SLBM 같은 신종 무기를 한번 발사해보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강하겠지만 그것이 갖고 올 수 있는 후과가 아마 냉정하게 계산할 겁니다. 냉정하게 계산해서 지금 그러니까 바이든이 승리하고 난 뒤에 놓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정책에 대한 문제 이런 걸 보고 난 뒤에 면밀하게 판단하고 하지 무조건적으로 일단 먼저 그러니까 도전을 하고 난 뒤에 뭔가를 판을 흔들어 보겠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좀 본인이 상당히 절제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이번에 열병식 할 때도 보면 미국에 대한 보내는 메시지 자체가 그렇게 자극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 바이든이 승리했을 경우에는 민주당의 그 전략적 인내 저는 2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보고 이분이 바이든이 그 강령이나 이런 거 발표할 때도 하여간에 전통적인 그 미국의 그 대외 스탠스를 갖다 지키겠다. 뭐 동맹을 복원하고 이렇게 세계에서 어떤 자기들이 그 지도자의 위치를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방위비의 압박이라든지 터무니없이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국제 제도를 존중하겠다. 이 사람은 제도에 의한 어떤 이 정치를 갖다가 쭉 자기 그 신념으로 해왔다 이래 보는데 그 북핵 관계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탑다운식으로 트럼프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텀업의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실무진들이 지속적으로 조율된 어떤 속에서 어떤 외교를 갖다 전개할 것이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북도 이걸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이 한 소장 같은 경우는 도발을 하고 그다음 협상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점에서 북의 도발은 이전에 했던 북핵 발사하고는 시험하고는 전혀 핵실험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난 그 열병식에서 그런 무기를 갖다가 업그레이드된 무기를 보여준 게 결국은 우리 지금 이런 쏠만한 어떤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줬다고 하면은 북도 이제는 그 전에 일괄 타결로서 이렇게 완전한 비핵화로 몰아붙였던 트럼프에서 자기들도 생각했던 단계적으로 이렇게
타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만 된다. 그랬을 때 예.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앞으로 할 것 같은가 그 얘기입니다. 현재는 뭐 종전선언 얘기했다 쏙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단계적으로 나가는 부분에서 저는 어쨌든 간에 우리 남한의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은 저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클 수도 있다. 그렇지. 혹은 아마 인권 문제는 미국이 기본적으로 제기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네.